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H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총 35점이 배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타 작업에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원형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는 요걸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차트를 작성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에 그랬습니다. 우리 차트의 제목 보니까 초기 설립비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차트의 제목에 글꼴은 이제 궁서체다. 글꼴 크기는 12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그렇게 바꿀 거니까 차트의 제목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면 되죠. 해서 여기서 이제 글꼴하고 우리가 글자 크기를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글꼴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서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글자 크기요. 글자 크기는 여기서 이제 12포인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12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전부 다 이제 편집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보니까 범례에 그랬습니다. 범례 그러면 무슨 색이 뭐다 무슨 색이 뭐다 요걸 보고 얘기하죠. 이 범례는 글꼴 크기를 이제 8포인트로 고치래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범례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지금 글꼴의 크기를 바꿀 때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크기를 8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범례에 테두리 색은 검정 텍스트 1 이렇게 지정하래요. 그러면 범례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고 차트 도구의 서식이요. 서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 다음에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도형 채우기다, 도형 윤곽선이다, 도형 효과다 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테두리 색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우리 도형 윤곽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검정색 요거 이제 찍어서 검정 텍스트 1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정 텍스틸 요거 이제 지정해 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채우기 색은 그랬습니다. 채우기 색은 우리 도형 채우기 이곳에서 이제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흰색 배경 1 요거 이제 맞죠? 요거 이제 흰색 배경 1 클릭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림자는 그리고 나왔습니다. 요 그림자는 우리가 이제 도형 효과 여기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요 요걸로 이제 설정해 주래요. 해서 도형 효과 이곳에 땅 하고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그림자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제 찍어 보면 얘가 이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죠. 우리는 이제 왼쪽 위를 찍어야 되니까 요거요. 해서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 요거 이제 글씨 뜨는 거 맞나 확인해주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범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데이터 계열의 레이블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 계열에만 우리 레이블을 설정하는 게 아니죠. 해서 우리가 이 원형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면 모든 조각들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우리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각각 조각들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 도구에 가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요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맨 앞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요 이제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을 건데 데이터 레이블 요거 찍어 주고요. 그때 이제 바깥쪽 끝에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처럼 우리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싹 다 레이블이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첫 번째 조각이요.
첫째 조각의 각을 90도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원형 조각들 있죠? 이런 조각들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하고 이렇게 창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각의 각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 0도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90도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9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 변형이 됐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4번 문제 끝났고요. 5번 문제 보니까 별 및 현수막에 보게 되면 폭발 1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화살표라는 것도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삽입한 다음에 그때 이제 선색이다, 선너비다, 그리고 채우기색 이런 거 이제 싹 다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이곳에 화살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가 있죠. 얘 보니까 요 조각 280이라고 써져 있는 그 조각 요 아래쪽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이제 화살표가 연결돼 있고 이곳에는 지금 폭발 1이라는 거 그 도형이 이곳에 짜잔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라. 그거죠. 그러면 이 문제랑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돼 있으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렇게 이제 블럭이 이렇게 이제 우리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쳐져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으면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니까 우리가 차트를 선택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죠. 그때 이제 도형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서 우리가 맨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별 및 현수막 하고 있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폭발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화살표도 이용하라 그랬죠. 화살표는 이곳에 보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직선 요거 이제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폭발 1이라는 거, 요 첫 번째 거 갖다 대니까 얘가 이제 폭발 1이죠.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 280하고 이곳에 써져 있는 이곳에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폭발 1이라는 이 도형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삽입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화살표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해서 도형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화살표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280부터 시작해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켰더니 화살표 요 삼각형이 지금 제 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문제 그러면 왼쪽에 있죠. 요거 이제 뒤집어 줘야 돼요. 뒤집어 줄 때는 우리 이 화살표가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화살표라고 있고요. 이곳에서 그 아래쪽 거 지금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거든요. 그 아래쪽 거 반대 방향 요 화살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 윤곽선에 화살표에 들어가서 그 아래쪽 거 요것만 이제 딱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삼각형이 이쪽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도형에 대해서 선색은 이제 검정 텍스트 1, 너비는 이제 1포인트, 그리고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화살표하고 이 도형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의 색깔을 바꿀 거니까 우리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선 너비는 이제 1포인트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간 다음에 두께로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1포인트 요거 이제 다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채우기는 없음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형 채우기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채우기 없음 요것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싹 다 이제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5번도 끝났어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차트를 이제 싹 다 이제 수정을 했죠.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차트랑 지금 우리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싹 다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G4에서 G2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G열에 보면 우리 할인 금액이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이제 G4번이다 그러면 할인 금액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다가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지금 이 할인 금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에서 우리 셀 값이 0보다 크면 빨간색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 붙이고요. 숫자 앞에다가는 이 특수문자 붙이고 숫자 뒤에는 이제 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래서 우리 표시 예를 봤을 때 0보다 크면 그랬으니까 1000일 때를 보면 되겠죠. 1000인 경우에 지금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별표를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1000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지금처럼 값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붙이래요. 그 다음에 셀 값이 0이면 그랬습니다. 셀 값이 0이면 숫자 뒤에다가 그냥 원이라는 글자만 표시하면 되겠죠. 지금 0일 때는 우리 특수문자도 없고요.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0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 1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셀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랬습니다.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음수 기호도 같이 붙이고요. 그때 이제 천단위 구분 기호 그거 이제 붙인 다음에 그때 숫자 뒤에다가 이제 원을 이제 표시해 달래요. 그럼 이제 0보다 작으면 그랬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000일 때 이때를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000일 때는 지금 우리 특수문자 같은 거 없고요. 그냥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기호 붙이고 지금처럼 천단위 구분 기호 붙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만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래요. 그리고 셀 값이 만약에 텍스트면 텍스트 뒤에다가 등록이라는 이 두 글자를 추가로 더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할인 금액에 미라는 글자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미라는 글자를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등록이라는 이 두 글자를 붙여서 미등록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때 조건을 보면 0보다 클 때, 0일 때,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텍스트일 때 그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온 거죠. 그럼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양수를 보고 얘기하고 0보다 작다 그러면 음수 얘기하는 거고 0이면 0 얘기하는 거고 텍스트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서 기본 형식 쓰는 거예요. 기본 형식이 맨 앞에 양수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0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이제 써주는 게 요게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우리 기본 형식이죠. 요거대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F25에서 F2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고 그리고 텍스트를 이제 서식 적용으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을 하면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문제에서 단추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먼저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F25번, 26번 그 영역에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F25, 26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빗면이라는 이 도형부터 만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요. 도형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 빗면이라는 도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빗면에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이제 F25번부터 시작해서 F26번 이 영역에다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도형을 만들었을 때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죠. 그러면 이 도형 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 지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위에다가 매크로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면 서식 적용이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록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매크로가 켜지기 전에는 우리 아래쪽을 봤을 때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뜬다고요.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G의 4번이요. G의 4번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G의 4번부터 G의 2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싹 다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거니까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형식하고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형식대로 맨 앞에다가 이제 양수일 때 그거 먼저 해주면 되겠죠. 양수일 때가 셀 값이 0보다 크면 이때가 이제 양수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색깔이 나왔으니까 대괄호를 묶어서 우리가 빨강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숫자를 표시할 때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이는데 그때 숫자 앞에다가 요 특수 문자를 붙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수 문자를 먼저 표시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미음하고 한자 누른 다음에 우리가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러면 숫자 앞에다가 요거 표시했으니까 이제 숫자를 표시하면 되는데 그때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우리가 이제 샵, 샵 요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숫자 값이 표시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숫자 뒤에는 이제 원이라는 그 글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 쌍따옴표 열어주고 여기다 직접 이제 원하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써주면 이제 양수일 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음수일 때를 적어주면 되겠죠. 음수일 때 음수다 그러면 이제 셀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조건에 이제 해당하겠죠. 그때 셀 값이 이제 0보다 작으면 음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래요.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괄호 열어서 파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괄호를 묶어서 색깔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음수 기호를 붙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 그거 이제 붙여주고 그리고 숫자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음수 기호를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직접 써주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샵, 샵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원이라는 글자를 표시할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음수일 때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숫자 뒤에다가 그냥 원하고 그렇게 표시를 하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표시 예를 봤을 때 0원일 때 0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할 거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 숫자 서식 코드 중에 0 써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원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원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0일 때 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텍스트일 때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텍스트일 때는 원래 있던 그 텍스트 뒤에다가 등록을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문자를 대신해주는 그 서식 코드가 우리 골뱅이 있죠. 골뱅이 요거 땅 하나 찍어주고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이제 우리 텍스트일 때까지 전부 다 작성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서식 코드 싹 다 이제 작성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할인 금액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기록하던 거 기록 중지 시키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씨 다 썼으면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때 이제 제가 요 문제 풀 때 그때 쓴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양수일 때 그리고 요만큼 이제 음수일 때 그리고 요만큼 이제 0일 때 그리고 요만큼 이제 텍스트일 때요.
이렇게 해서 양수, 음수, 영 텍스트에서 이 형식에 맞게끔 써줬습니다. 양수일 때는 색깔 이름이 나왔으니까 색깔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빨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때 숫자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야 되니까 지금처럼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때 숫자를 표시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특수문자 얘를 표시해 달라, 그리고 숫자 값을 표시해주고 뒤에다가 원이라고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파랑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그때 음수일 때는 특수문자 같은 거 없죠. 없는 대신에 음수기호를 표시해라 라고 해서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기호 붙여준 거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리고 숫자를 다 표시한 다음에 원이라는 글자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수일 때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0, 1하고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식 코드 중에 0 써준 거고요. 그 뒤에 1이라는 글자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일 때는 원래 들어있던 글자를 먼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 서식 코드 골뱅이 쓴 거고, 그 뒤에다가 등록이라는 두 글자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등록을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동그라미 2번 문제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D4에서 D2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뒤에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에 23번 그 영역에는 매출 금액이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전체 영역에서 우리 조건부 서식을 적용시키는 그 아이콘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그때 이제 아이콘 스타일은 삼색 신호등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백분율이 70% 이상이면 70 이상이면 녹색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고, 70 미만 40 이상이면 노란색 동그라미, 그리고 그 외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요게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런 우리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빗면이라는 그 도형을 동일한 시트 G25에서 G26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한 다음에 텍스트를 아이콘 보기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아이콘 보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G25, G26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이죠. 자, 이 영역에다가 일단 빗면이라는 그 도형부터 만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도형이요. 도형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빗면이라는 거 요거 이제 도형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G의 25번에서 G의 26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매크로 지정이요.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아이콘 보기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아이콘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매크로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기록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기록이요. 기록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틀린 게 없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되는데,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을 보면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만 딱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4번 셀을 찍어주고요. 뒤에 4번부터 우리가 뒤에 23번 요만큼 이제 우리가 영역 지정을 먼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홈이라는 메뉴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요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죠. 그게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이 유형이죠. 해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정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아래쪽을 보면 우리 서식 스타일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아이콘 집합으로 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현재 두 가지 색조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찍어서 아이콘 집합으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아이콘 스타일은 삼색 신호등 테두리 없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콘 스타일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요 첫 번째 아이콘이 삼색 신호등 테두리 없음 요거요. 그래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삼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때 보니까 종류가 전부 다 이제 백분율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도 백분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녹색일 때는 70 이상일 때요. 해서 이곳에 보면 67 이상이다. 그렇게 돼 있죠. 요 값을 우리가 이제 70으로 고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70 미만 40 이상일 때는 노란색이래요. 노란색일 때 보니까 지금 33 이상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40 이상이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그 외에는 이제 빨간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왔을 때 규칙 유형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아이콘 집합이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삼색 신호등 테두리 없음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종류 백분율로 전부 다 맞춰준 다음에 요 값들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셀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을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기록 중지할 때 이 밑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기록 중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우리가 이 도형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 요거 이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아이콘 보기 하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글씨를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도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매크로도 싹 다 이제 다 만들었죠. 그러면 요 두 개의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우리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지정했으니까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맞춰주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싹 다 이제 해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D열 매출 금액이 들어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만들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다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맨 밑에 이제 규칙 관리요. 규칙 관리를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매크로 만들 때 요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줬다고요.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규칙을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규칙 삭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때 이제 우리 매크로가 실행이 될 때는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제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적용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아이콘 보기 요걸 이제 땅 하고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조건부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둘 다 만들어주고 이제 확인까지 전부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매크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의 수행이 되도록 우리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도서 대여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그랬습니다. 도서 대여라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도서 대여라는 이 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이 도서 대여를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로 이동해주고 여기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우리가 이제 도서 대여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 단추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요. 그때 이 도서 대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도서 대여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폼 이름이 도서 대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서 대여.show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요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그때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한 거 해제 먼저 시켜주고요. 그리고 도서 대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해서 도서 대여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서 대여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되면 오늘 날짜가 텍스트 박스에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때 이제 날짜라고 이곳에 이제 텍스트 상자가 있죠. 이곳에다가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오늘 날짜만 이제 표시하면 되니까 우리가 데이트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제시된 그런 값들이 이제 콤보 상자, 구분이라는 그 콤보 상자 목록에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구분하고 이곳에 콤보 상자가 있죠. 지금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봤을 때 뭐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이곳에다가 학생이다, 군이다, 일반에서 요 데이터가 이제 이곳에 이 콤보 상자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with하고 add 아이템 이 두 가지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 폼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쓰면 되는데, 그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폼이 실행됐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폼, 우리 도서 대여라는 그 폼이 우리 프로젝트 탐색 개발실 때 이곳에 있죠. 요 도서 대여라고 요거 이제 폼 이름 더블 클릭이요. 폼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그때 얘가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이니셜라이저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뜨는데, 이 클릭을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즈 그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저 폼, 우리 사용자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날짜라는 요 텍스트 상자요. 요걸 이제 먼저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우리 속성창을 봤을 때 우리 이름이 그냥 날짜라고만 돼 있죠. 이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이제 값을 어떤 걸로 해달라? 데이트, 오늘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이제 날짜는 이제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콤보 상자요. 자, 콤보 상자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그때 이제 우리 속성창을 봤을 때 구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콤보 상자의 이름은 이제 구분이에요. 그 콤보 상자에 학생이다, 군이다, 일반이다 해서 요 세 가지 값이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의 이름이 이제 구분이니까 구분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에 우리 값을 이제 add 아이템에서 우리가 추가시켜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그리고 한 칸 띄고 여기다 이제 학생이라고 써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V에서 지금처럼 학생하고 군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원래 지금 이 문제처럼 with랑 add 아이템 이 두 가지를 써라. 만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만 작성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작성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또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자, 구분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습니다. 그 콤보 상자에 리스트를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array라고 이렇게 이제 써준 다음에 array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다. 학생하고 이렇게 써주고 쌍따옴표 닫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열어주고 군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일반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든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with랑 add 아이템 이 두 가지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대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요거 이제 with를 이제 같이 쓰는 것도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with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우리
콤보 상자의 이름은 이제 구분이다. 이렇게 써주고 지금처럼 이렇게만요. 지금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값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with를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nd with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도 우리 콤보 상자에 학생이다, 군이다, 일반이다 해서 이 세 가지 값이 싹 다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 대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지금 이 컨트롤에 오늘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콤보 상자 요것도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 되겠죠. 콤보 상자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봤더니 학생이다, 군이다, 일반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에 이 세 가지 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도서 대여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럼 이제 폼부터 열자고요. 도서 대여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도서 대여 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때 이 폼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한대요. 데이터를 이제 구분이다, 권수다, 우리 금액이다 해서 이곳에다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가 있는데 이 입력 단추를 클릭을 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폼에 우리가 데이터 쓴 거 있죠? 그 폼의 데이터가 워크시트의 가장 마지막 행에 해당 위치에 이제 표시되도록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그 데이터가 이곳에 지금 마지막 데이터 다음 행에 우리가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폼에 입력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구분하고 권수하고 금액 이 세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는 새로운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이제 옮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입력행부터 잡아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잡을 때 그때 우리는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왜? 2번 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날짜는 지금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 다음에 구분해서 이제 선택한 그 내용은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권수 이곳에 입력한 거는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리고 금액도 이곳에 이제 입력한 거를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입력행 컴마 A열, B열, C열, D열 그렇겠죠. A부터 시작해서 우리 열 번호가 1, 2, 3, 4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날짜는 이제 1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구분은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 들어가게 권수는 이제 입력행 컴마 3열에 들어가게 금액은 이제 입력행 컴마 4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폼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입력 단추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다.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행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부터 구하자고요. 자, 우리 입력행이요. 입력행은 우리가 이제 아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A의 3번 셀 점 로우 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더하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3번 셀 또 이렇게 이제 써주고 A의 3번 셀 커런트 레지온 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커런트 레지온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즈 카운트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입력행은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이제 옮길 건데 그때 날짜라는 요 컨트롤을 땅 하고 찍어보면 그때 이 컨트롤의 이름은 날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요 콤보 상자의 이름은 그냥 구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권수라는 요 텍 상자를 찍어보니까 그 텍 상자의 이름도 그냥 권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이제 찍어보니까 그냥 금액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앞에 써져 있는 요 제목과 똑같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다가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셀즈라고 써주고 내가 작성한 그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달라? 우리 날짜요. 자, 날짜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그 값을 우리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입력한 컴마 4열까지 쓸 거니까 지금 요거 쓴 거 싹 다 이제 블럭 잡아서 우리가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2열 거, 3열 거, 4열 거에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이제 쓰자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열 번호 이제 바꾸자고요. 2열이다, 3열이다, 4열이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때 이제 컨트롤의 명은 이제 구분 두 번째 거는 이제 구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우리 권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는 우리 금액이요. 이렇게 해서 써주면 이제 이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 입력된 그 데이터들이 입력된 컴마 1열부터 시작해서 4열까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값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금액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서 입력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금액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가 천 단위 구분 기호 붙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형식을 지정할 때 이걸 이제 포맷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금액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해라? 우리 샵 콤마 샵샵샵 해서 우리가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맷을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에 입력 단추를 이제 땅 하고 클릭했을 때 구분이다, 권수다, 금액이다 해서 요 세 가지 컨트롤에는 새로운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빈 공백을 넣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일단 구분 요거 이제 복사 좀 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 다음에 건수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그 다음에 금액이라는 요 컨트롤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전부 다 이제 뭐 넣어달라? 우리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요거를 이제 또 써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컨트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을 넣어달라 그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거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도서대여 요 단추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구분이요. 구분은 이제 학생이다. 요거 찍을게요. 그리고 건수는 이제 50건이다. 이렇게 쓰고요. 50건이다. 이렇게 썼더니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입력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눌렀더니 지금처럼 오늘 날짜 이제 들어갔고요. 학생이다, 50건이다, 5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금액이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 금액이 들어갈 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 맞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력 단추를 땅 하고 눌렀더니 이 데이터 내가 폼에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엑셀의 마지막 행 다음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그때 요 구분이다, 권수다, 금액은 새로운 값이 이제 입력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도서 대여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요 단추부터 클릭 좀 하자고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서 대여라는 폼이 떴죠. 여기서 이제 어떤 단추요? 우리 종료 단추요. 종료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종료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기타 작업 2번 시트가 있대요. 기타 작업 2번 시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시트에 G의 2번 셀에다가 1월 판매 내역 요걸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한 다음에 도서 대여 폼 요 폼이 이제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니까 요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는 이제 종료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요 종료 단추를 선택을 먼저 해주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종료라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요 종료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여기다 이제 쭉쭉쭉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현재 시트에 들어있는 그 셀이 아니라 다른 시트예요. 다른 시트. 우리가 작업하던 그 시트가 기타 작업 3번 시트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G의 2번 셀에다가 요 내용을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기타 작업 2번 시트가 아니라 만약에 3번 시트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 시트다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면 우리 여기다 이제 G의 2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라. 우리 1월 우리 한 칸 띄고 판매 한 칸 띄고 내역하고 요 글씨를 넣어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현재 시트가 아니라 다른 시트의 특정 셀에다가 이 내용을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주소만 써주는 게 아니라 시트 이름도 써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시트 이름을 쓸 때는 만약에 기타 작업 빼기 2번 시트, 요 시트가 아니라 만약에 기타 작업이라는 그 시트다. 만약에 빼기하고 2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요 셀 주소 앞에다가 기타 작업 이렇게 쓰고 시트 이름 써주고 느낌표 찍어주고 셀 주소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근데 우리 시트 이름에 한글이 됐든 영어 됐든 그런 거 말고 다른 문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요 시트 이름을 쓸 때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써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한글로만 우리가 시트 이름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빼기 2다 해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트 이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G의 2번 셀에 이 내용이 이제 짜잔하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한 다음에 도서 대여라는 그 폼이 화면과 메모리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를 작성하래요. 그 얘기는 우리 그냥 이 폼이 종료되게 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unload me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unload m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우리 문제 또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일단 우리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 되겠죠.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타 작업 2번 시트 한번 가보자고요.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가서 우리 G의 2번 셀을 보게 되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죠. 근데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다시 온 다음에 도서 대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자고요. 우리가 이제 종료 단추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폼은 이제 종료가 됐죠. 그때 우리가 기타 작업 2번 시트로 다시 이동을 이렇게 보면 지금처럼 G의 2번 셀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시저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 프로시저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기타 작업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를 다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전부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 파일에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